사원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인수 이행상신고서 연말정산 초과 자료 입력, 이 메뉴만 우리가 다룰 거예요. 우리 시험은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실기가 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만 다룰 건데, 이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모든 소득이 뭔가 돈을 지급하려고 하면 첫 번째가 우리가 그 지급할 사람 대상자를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소득도 그렇고 전부 다 사람을 먼저 등록할 건데, 지금 이제 근로소득자니까 우리 회사의 직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사원 등록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사원 등록으로 들어가시고, 자, 메뉴들을 먼저 설명드릴 건데, 자, 이 메뉴는 지금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입력을 해야지만 얘가 클릭이 되고 이게 메뉴에 뭐가 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재 482페이지에 김상곤 씨 있죠? 김상곤 씨가 우리 사장님 이름이에요. 근데 자, 우리 이 김상곤 씨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적혀 있죠? 그럼 김상곤 씨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여기 좌측에 여기에 좀 쓸게요. 4번 101번에 김상곤 주민등록번호 1809171688547. 자, 쓰셨죠? 자, 그럼 이제 메뉴들을 보고 입력은 같이 쭉 할 거니까, 자, 먼저 첫 번째 기본 사항에서는 자, 입사 연월일이 있는데 얘는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입사한 연월부터 급여 명세서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럼 입사 일자를 안 쓰면 뒤에서 월급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안 뜰 거예요. 안 뜨는 이유는 입사를 안 시켰으니까. 사람은 넣어도 입사가 없으면 급여 명세서에 이 사람이 등장을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입사 일자를 쓰고 나면 이제 뭐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다라고 될 거고, 뭐 한국 사람이면 내국인이고 외국 사람이면 외국 사람의 국적하고 우리나라에 어떻게 있는지 체류 자격, 뭐 때문에 왔는지 비자 자격이 있죠. 그걸 여기 알려줄 거예요. 이건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럼 쓸 거고, 뭐 그럼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번호나 여권 번호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183일 이상 있느냐라는 기준으로 해서 거주자 비거주자, 이걸 구분을 해서 쓸 거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국외 근로에 대해서 제가 해외 파견이면 100만원 비과세라고 했죠. 그죠? 그 100만원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여기 사원 등록에서 체크를 해야 돼요. 사원 등록에서.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것 중에 하나가,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설정하는 항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국외 근로 비과세고 하나가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 야간 연장 근로 비과세, 이거에 대한 두 개는 지금 여기에서 설정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에 지금 방금 얘 두 개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표정이 쓰는데 왜 닫아, 이런 표정이어서 제가 다시 열었어요. 자, 지금 얘가 무슨 이야기냐면, 자, 국외 근로 비과세 1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뭐 전액도 있지만, 자, 우리는 100만 원 대상이 될 건데, 급여 명세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도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나면 또 바로 할 거예요. 그럼 오늘 할 건데, 급여 명세서 작성할 때에 비과세로 설정을 하면 여기에 비과세라고 된 사람은 비과세로 되고, 여기에 비과세로 안 된 사람은 급여 명세서에는 비과세 항목으로 만들어둬도 그 사람은 과세가 될 거라는 거예요. 비과세로 만들어둬도 그 사람은 여기에 설정이 안 돼 있어 불하고 돼 있으면 그냥 과세로 될 거고, 여기에 비과세 설정을 해야지만 비과세 적용이 두 개가 다 같이 맞아야지만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 과세 받는 사람들이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항목 두 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비과세로 만들어 놓고 그래도 여기에 설정 안 하면 과세로 나오니까 비과세인 사람만 여기 체크하는 거고, 자 바로 아래 생산직 여부가 있죠. 이건 그냥 생산직이다 아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생산직 부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장근로 비과세가 막혀 있죠. 근데 생산직을 여라고 바꾸면 여기가 활성화가 돼요. 그럼 우리 자 생산직 연장근로자의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요건이 뭐였죠? 1시간 안 넘었어요. 이야기한 지가. 자, 그 요건이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야 되고, 그리고 올해 당해 연도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이 돼요. 그 조건 두 개가 다 충족해야지. 한 개만이 아니고 둘 다 직전 연도 3천 연 3천 이하, 당해 월 210만 원 이하. 우리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전 연도 총급여가 2,500 이하였어요. 그 앞에는 또 2,200인가 100인가 이렇다가 계속 점점점 이제 올라온 거예요. 월정액 급여도 150, 180, 190, 210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옛날 거하고 같이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그 적용이 되면 여기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무직 같은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연장근로 있다고 해서 수당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지. 세금은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일단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회사 다니는데 야근했다고 수당 준대. 아우 싫어요라고 말할 사람 없죠. 그죠? 그러면 그건 과세인 거예요. 그럼 생산직이든 사무직이든 다 연장근로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생산직은 뭐 비과세가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무직은 과세라고 해서 과세 비과세 항목을 두 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비과세로 급여명세서에서 쓰는데, 여기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라고 체크된 사람만 비과세 적용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나중에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곳에서 비과세 설정을 다 할 건데, 얘 두 개만 지금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설정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사원 등록에서 비과세 설정하는 건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그냥 비과세로 설정을 해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비과세 해놓고 여기서 비과세다 아니다를 설정을 할 거기 때문에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비과세 항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거 다음 또 이제 보면 아직 모르기 때문에 놔두고, 자 주소도,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 다니실 때도 뭐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뭐 각종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대가 받아가는 사람한테는 돈 다 줘야 되겠죠. 줄 때 주소지를 꼭 받으셔야 되는 게, 소득세는 납세지가 소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라고 했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그렇기 때문에 주소지를 따라다닐 거예요. 그래서 주소지를 꼭 써줘야 돼요. 자, 그리고 컴퓨터가 급여명세서에 우리 사회보험 혹은 사대보험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그리고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에 따라 붙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보수월액이라는 걸 써주면 현행 요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나올 거고, 이걸 안 주면 시험에서는 문제지의 정보를 줄 거예요. 일반적으로 전산세무유급은 이 금액 말고 급여명세서에 그냥 국민연금이 얼마다, 건강보험이 얼마다 이렇게 알려줄 거고, 그리고 AT 시험에서는 그냥 보수월액을 줄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산출되는 대로 써라라고 해서 그 할 땐 여기에 쓰게 될 거고, 직원이 입사를 하면 제일 먼저 입사연월일을 써라 그랬죠. 그러면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연월일을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야 그만둘 때, 자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신 적이 있죠. 그러면 그만두면 회사가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돼요. 회계 담당자는. 하나는 그만둔 날까지 월급 받으면서 세금 뗀 걸 정리해서
실제 세금을 계산을 해서 돌려줘야 될 거 돌려줄 거고, 또 퇴직금 주면 퇴직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계산을 할 거예요. 그렇게 자 우리가 방금 그 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컴퓨터가 이 사람 그만뒀다는 걸 알아야 그 메뉴들을 활성화시켜 줄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시작이 퇴사 연월일 그만둔 날을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정보는 여기인데, 방금 제가 이 기본 정보 이야기하면서 급여 명세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인적 공제까지 간 이유가, 사람 등록할 때 옆에 보시면 부양가족 명세 있죠. 어제 우리 그 간이세액표 보면서 제가 모든 정보 다 줘라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 마지막에 그거 받으면 직원 입사하면 얘 입력하면서 얘까지 입력을 해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이다 아니다를 여기서 선택을 할 거고, 그러면 생계가치 해야 되고,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되고 나이 조건이 맞아야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되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가족별로 전부 다 아래쪽에 쭉 쓸 거예요. 되든 안 되든 다 쓰는 거예요, 원칙이. 기본공제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기본공제는 안 돼도 지금 예를 들어서 22살짜리 대학생 자녀가 있어요. 20살 넘었으니까 150만원 공제는 안 되지만 걔 학비를 여러분이 내주면 걔 학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이 다 쓰는 게 우리 실무에서도 원칙이고 시험에서도 쓰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뒤쪽은 추가 공제. 우리 본인 부녀자면 우리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우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가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본인 70세 이상인 경우, 장애가 있을 때, 장애 공제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는 건 우리 그 장애인 등급표 받는 거 있죠. 1, 2, 3급 하면서 장애인표 받는 거 10급까지 있나? 그게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고, 국고유공자법에 의해서 우리가 그 사회적 능력이 없는 분으로 판정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고, 3번은 중증 환자. 우리 중환자실에 있으면, 중환자실에 있으신 분이 장애인 등급 받도록 할 수 있을까요? 못 가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장애인 분이든 중환자실에 있는 분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건 병원이 중환자라고 해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라고 장애인 등급표를 병원에서 떼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장애인 공제로 우리 200만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7세 이상 20세 이하, 이건 여기 주민등록번호 치면 나이 체크해 가지고 컴퓨터가 인식할 거예요. 그리고 출산이나 입양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쭉 쓰고 본인이 세대주다 아니다를 체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사항이 있는데, 이 추가 사항에서는 자, 어제 소득세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 가능하다고 그 아주머니가 만든 거 잘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있죠. 그걸 급여 명세서에 반영하려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원에 대해서 사람마다 지금 우리 이 사람 하나만 썼지만 쭉 사원 다 쓰겠죠. 이 사람은 몇 퍼센트나 안 설정 안 하면 그냥 100%고, 설정하면 여기서 해줄 거고, 근데 중소기업 취업가면 이 적용을 받는다면 그것도 여기서 할 거예요. 중소기업 취업가면 적용되면 5년간 90% 공제를 해줘요. 세액가면을. 그럼 90%면 많이 해주는 거죠. 근데 날짜가 좀 신기하게 쓰게 돼요. 예를 들어서 2020년 5월 1일부터 시작해서 5년간 받는다고 볼게요. 그러면 2025년 4월 30일이라고 해야 될 거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5월달 적용을 안 되는가 봐. 그래서 이렇게 써요. 5월 31일까지 5년 적용받는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년 지나는 거에. 그리고 90%가 지금 현재 최고고, 이것만이 아니고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세액감면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회사에서 세액감면 되는 거 좀 아는 거 없냐고 알려달라고 막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도 귀찮게. 여러분 세무사무실 다니시면 만약에 거래처에서, 그럼 지금 이 직원의 급여에서 감면하는 걸
연말 때 한 방에 할 거냐 아니면 매월 월급할 때 할 거냐, 이건 뭐 시험에서 만약에 나온다면 알려주겠죠.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여기에서 추가 사항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학자금에 대해서 뭐 대출을 받은 거 있으면 상환하는 시기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 상환하는 거 월급에서 떼고 줄 거니까 그걸 창을 활성화시키려면 여기서 하는 거예요. 항목은 만들어져 있는데 비활성화돼 있으면 창이 안 나와요. 그 항목이 안 나와요, 공지에서. 여기서 여가 돼 있으면 그렇게 나오도록 되게 될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회계 처리의 개정 과목이나 상용 개정 과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얘네들이 왜 적혀 있냐면 우리는 지금 교육용 버전이죠. 실무 버전은 지금 여기에 입력해 놓고 그 급여 자료 입력에서 입력한 후에 전표 처리하면 분계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양쪽으로 서로 이제 분계를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교육용 버전에는 그렇게 전표 보내는 기능을 빼놨지만 그런 기능들이 다 있어서, 그럼 어떤 계정 과목으로 분계할 거야, 이거에 대한 걸 이제 설정을 해주는 게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한 그 받고 같이 입력하다 보면 늘어요. 여러분들 입력하시면서 점점 본인이 인지해 가는 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김상원 씨부터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김상원 씨 본인에 대한 정보를 먼저 보면 2016년 3월 15일 날 입사했고 생산부 직원인데, 이거 수정 안 했구나. 2,500만 원 초과 적혀 있는데 3천만 원 초과로 바꿔 주세요. 이게 이 교재가 작년 초에 나왔는데 세법이 통과되기 전이라서 그때는 2,500이었어요.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가 2,500만 원까지라서 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표현한다고 적어 놓은 건데, 지금은 3천만 원으로 완전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책의 의도대로 가려면 3천만 원이야지 2,500만 원 초과하면 생뚱맞은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초과 얘만이 아니고, 자, 여러분들 한 장만 넘기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남춘길 씨도 2,500 초과 적혀 있을 거예요. 남춘길 씨도 3천만 원 초과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연장근로 비과세가 아니고, 우리 주소는 뭐 수원이고 내국인이고 거주자죠. 그럼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한 정보가 없네요. 그럼 그냥 먼저 기본 사항을 쓸게요. 자, 입사일자가 2016년 3월 15일이고 자, 그리고 뭐 다른 거 특이한 거 없고 생산직 맞으니까 생산직의 1번 여라고 하고, 연장 근로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부라고 둘 거고, 주소도 F2번 눌러서 우리 중부대로 88 이렇게만 치면, 중부대로 88만 치면 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하면 뭐 더 이상 이 사람 사원 등록의 기본 사항에 대해서 입력할 부분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아래쪽 부양가족 명세 입력하기 위한 정보를 볼게요. 자, 배우자는, 자, 이제 저와 같이 이거 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익혀가는 거예요. 자, 배우자는 나이에 제한은 없어요. 나이는 신경 안 쓸 거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되는데 소득이 없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자녀는 20세 이하. 그럼 올해 20년도, 우리 20년도 지금 기준으로 시험 볼 거예요. 그러면 17살. 문제 없죠, 나이에 20세 이하니까. 그리고 고등학생, 소득 안 적혀 있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자녀 김규민도 7살. 초등학생이니까 내가 부양한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아버지 김주는 아버지가 72세시네요. 나이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컴퓨터 주민등록번호 쓰면 옆에 나이 자동 나와요. 근데 지금 저는 된다 안 된다를 바로 이야기하려고, 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나이 계산하는 거 연습할까봐 컴퓨터에 쓰면 나와요, 자동으로. 그럼
아버지는 70세 넘으셨으니까 컴퓨터가 똑똑하니까 70세 정도까지 알겠죠. 종로자에 자동으로 체크 들어올 거예요. 그럼 장애인인지는 모를 거잖아. 주민등록번호 알 수 없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다. 근데 만약에 소득이 100만 원 넘어갔으면 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거였는데, 경로자든 장애인 추가 공제든 소득 금액이 100만 원 넘어가면 기본 공제가 안 되면 추가가 없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소득 없으니까 전부 다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전부 다 기본 공제 대상이 되는데, 자, 그럼 입력하는 걸 보면, 자, 본인에 대해서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이제 바로 아래 연말 관계가 있죠. 여기 커서 들어오셨죠. 여기에서 F2번 눌러보시면, 자, F2번 누르면 1번에는 소득자 본인의 직계존속, 2번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3번은 배우자다, 4번은 직계비속, 5번은 4번 외의 직계비속인데, 4번 외의 직계비속이 뭐냐면, 자, 우리 그 삼촌,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은 안 되죠. 제가 수평적 수직적 관계지, 그냥 가지치기잖아. 그럼 안 되는데, 그럼 나의 형제 자매의 배우자 혹은 조카들, 그 자녀도 안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니까. 그럼 나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거기도 가지치기죠. 그래서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나의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근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고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고 내가 둘 다 데리고 살면 사위든 며느리든 걔는 내가 부양한다 봐야 될 거잖아. 전제 조건이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고 내가 데리고 부양하고 살면 그 며느리나 사위를 지금 5번에 쓰는 거예요. 쓸 일이 잘 없죠. 그냥 며느리나 사위가 장애가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은 내 자녀가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든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전부 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있죠. 기초생활수급자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그럼 하면, 뭐 기초생활수급자는 뭐 국가가 알고 있겠죠. 주민등록번호로서. 그래서 양육하는 거로 볼 거고, 위탁아동, 제가 6개월 이상 양육해야 된다는 위탁아동들 있죠. 우리나라에 좋은 사람들 엄청 많아요. 위탁아동 맡아보시는 분. 제가 과거에 그 신도림 있을 때, 여러분들 오류동 가는 길에 고아원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신도림에서 오류동 가는 길 쪽에 고아원이 있나 봐요. 오류동 쪽에. 그래서 신도림점에 그 고등학생 애들이 이제 왔는데, 제 수업에 이제 들어온 애가 있다가, 뭐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너 엄마한테 다 말할 거다고 말했더니, 나 엄마랑 안 사는데요, 고모랑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집이 어딘데 그랬더니, 저 집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애가 성격은 좀 밝았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더니 이제 그 고모라고 하는 사람이 위탁 아동을 맡아줘서 길러주시는 분인가 봐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애들은 이제 고아원에서 막 하기 힘드니까.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근데 걔는 이제 상고 같은 데라서 저희 반에 왔고, 요즘 뭐 디지털 고등학교인가 뭐 이런, 이제 이름 정보화 고등학교인가 뭐 그런 게 있어서 캐드나 아니면은 뭐 포토샵 이런 것들 배우러 온 애들이 딴 반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단체로 저한테 와서 계속 삼촌 불러서, 학원의 별명이 삼촌이었는데 근데 그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죠. 그럼 얘네들을 부양하고 있는 거잖아. 그 조건이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배우자니까 3번 배우자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F2번 눌러 선택해도 되고, 이 번호가 여기 아래에도 있죠. 이걸 보고 그냥 번호를 치셔도 되고, 방금 그 번호랑 똑같은 거예요. 1번 소득자 직계존속, 2번 배우자 직계존속, 3번 배우자, 4번 직계비속, 5번은 앞에 이 4번 제외, 6번 형제자 똑같은 번호니까 이걸 보고 선택하셔도 돼요. 그럼 그냥 3번이라고 누르면 배우자가 될 거고, 그럼 배우자 이름이 허지연,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고 8006122122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분류는 둘밖에 없어요. 사실 얘 150만원 안 해준다, 기본공제 대상자 아니다. 다음 얘 150만원
넘었다. 아니 150만 원 받을 수 있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칸 이름이 기본공제죠. 기본공제 대상자다 아니다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 선택해도 되고 장애인 선택해도 되고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부만 아니면 150만 원 대상이다라는 표시예요. 그럼 자 배우자는 이 두 개는 대상, 이 두 개는 본인만 대상이니까 이거 말고 배우자가 60세 넘었다면 경로자가 될 거고 배우자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에 체크를 할 건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냥 엔터 치고 쭉 넘어가면 돼요. 입력하는 방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안 된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자 허나영. 그럼 4번은 직계비속이죠. 4번 직계비속. 4번 김나영 주민등록번호 쓰고 자 그럼 얘도 특별한 거 없으니까 나이는 컴퓨터가 계산해 줄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득 금액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만 내가 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으니까 7세 이상 20세 이하니까 자녀세액공제도 체크가 되어 있죠. 다음 또 자 김규민 있죠. 숫자 4번 김규민 13120635648880. 자 얘도 7살이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죠. 자 그러면 엔터 치면 되고 다음 부아버지 1번 직계존속 소득자의 직계존속 김준운 4806241342 72세시니까 경로대까지 다 들어와 있죠. 그럼 장애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1번 체크해주면 우리 입력이 끝난 거예요. 할만하죠. 할만하기보다는 별거 아니죠. 자 이제 다시 이제 오른쪽에 장종민 씨 봅시다. 장종민. 자, 장종민 씨는 2018년 5월 6일 날 입사했고 총무과 대리고 사무직이고 인천이고 내국인 거주자. 본인 주민등록번호하고 본인 대학생이다. 지금 대학생인 건 여기에선 상관이 없죠. 대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상관없어요. 소윤 씨 앞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이거 할 때 아버지를 장애인을 하든 60세 이상 이하든 아무거나 써도 된다고. 그렇지? 이걸 선택해도 정답, 이걸 선택해도 정답. 어떻게든 이 두 개만 다 이렇게 체크돼 있으면 되고 여기는 글자만 있으면 150만 원이에요. 소윤 씨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장종민 씨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먼저 기본 사항부터 쓸게요. 자, 102번 장종민 881020133524 입사는 2018년 5월 6일. 입사 꼭 시키세요. 나중에 또 장종민이 안 뜬다고 하면 안 돼요. 월급 주는데 사람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분이 대답해 주세요. 사원 입사 일자 쓰라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아래 생산지가 아니죠. 여기 부면 전부 다 끝났고 주소만 문화로 229.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가지고 여기 부양가족 명세에 쓸 건데, 자 먼저 내용을 판단을 좀 해보면
자, 본인한테는 특이점이 없고, 자, 배우자 보면 배우자는 나이 제한은 없는데 근로소득 금액, 금액이 1600이에요. 이것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죠. 100만 원 넘었잖아.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된다는 건 내가 부양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지가 알아서 벌어먹고 사는 거지 네가 부양하는 거 아니야, 그 뜻인 거예요. 다음, 자, 장대성은 뭐 올해 태어났네요. 2020년생이에요. 그죠? 제 형제자매 장영석은 소득 금액이 없죠. 소득이 안 적힐 수 없으니까 소득이 문제 없는데 나중에 입력해 보면 나이가 23살이에요. 그래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겠죠. 20세 이하 되니까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자, 장인 소득자가 아니고 배우자의 직계존소. 근데 올해 돌아가셨네요. 사망한 해까지는 된다라고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올해까지는 뭐 68세신데 되겠네요. 기본문제는. 자, 어머니가 있어요. 어머니가 이제 류경미 씨 일용 근로소득이 300만 원 있어요. 자, 기본문제 되나요? 그렇죠. 내가 혹시나 해서 끄덕끄덕 했었으면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나 과거에 공부한 적이 있는 거고, 멈추면 오늘 처음 나오고 공부한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다 멈췄어요. 자, 우리가 공부하긴 했는데 자, 그래서 자, 이걸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제 좀 이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만이 아니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전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자, 우리 분리과세에 대해서 보면, 자, 금융소득 이자 배당 합친 거, 연 2천만 원까지는 이하는 분리과세를 하고, 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고, 그리고 사적연금소득 12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되고, 그리고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분리과세라는 건 소득 금액에 미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에서 빼버릴게 이 항목들이니까. 자, 그럼 지금 다시 이제 류경미 씨를 보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있어요. 그러면 분리과세를 할 거니까 소득이 금액이 없으신 거죠. 그죠? 분리과세 되면 소득 금액이 안 들어온다라고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없으신 거니까 나이가 64세죠. 그래서 다 되시겠네요. 그럼 배우자만 근로소득 금액이 1600만 원이라서 기본문제 대상이 안 되는 거네요. 배우자만. 자, 그럼 장정민 씨에서 자, 본인 특이점 없었고, 자, 3번 배우자 박순옥 내국인이고, 자, 배우자 안 됐죠? 안 되면 0번 부 누르면 끝이에요. 기본 공제가 안 되면 뒤에는 없어요. 뒤에가 추가 공제인데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 하는 순간 그다음 뒤에는 뭔가 생각하고 있으면 시간 날리는 거예요. 부 하면 끝이에요. 뒤에는 없어요.
뒤에가 추가 공제죠. 제가 추가 공제 썼던 거죠. 그거는 기본 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거든. 자, 다음 4번 장대성 주민등록번호. 자, 올해 태어나니까 컴퓨터가 일단 출산임양에 체크를 하라고 돼 있는데 첫째니까 그대로 넘어갈 거고 둘째면 둘째로 이렇게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죠. 자녀 몇 명인지 몇 살인지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감점 주는 이유가 30만원, 50만원, 70만원이에요. 이것도 세금에서 내야 될 세금에 금액 크죠. 차이가. 소득공제가 아니고 세액공제예요. 세금에서 30만원 빼준다, 70만원 빼준다. 와우,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몇째인지, 얘는 지금 첫째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째니까 혼자밖에 없잖아. 그죠? 자, 다음 제가 형제자매죠. 6번 형제자매 6번. 자, 장형석 97111013222217. 아, 이 사람 생일 좋네. 저하고 똑같은 생일이라서 1110. 자, 그럼 이 사람은 소득은 없지만 나이가 20살이 넘어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V라고 찍어준 거예요. 컴퓨터가 나이는 알아서 체크를 잘 해주죠. 그래서 장애가 있으면 뒤집기 해서 5번 누르는 거예요. 주로 이때 장애를 많이 눌러요. 자, 다음 장애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죠. 그래서 2번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박한길 52011212132229. 자, 돌아가신 올해까지는 된다라고 했죠. 근데 뭐 장애나 뭐 특이사항 없으시니까 이대로 엔터 치면 되고. 2번 류경미 56061325244223. 장모도 특이점이 없죠. 그럼 이렇게 입력하면 얘는 끝.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남춘길 씨. 자, 이거 앞에 2,500만원 초과를 3,000만원으로 바꾸자라고 했죠. 그리고 그 주소가 잘못돼서 얘 그냥 세토로만까지만 쓸게요. 자, 그럼 남춘길 씨는 본인은 생산부 대리고 연장근로 비과세 대상 아니고 3,000만원 넘었으면, 그리고 강면이 있는데 본인한테도 장애도 있다, 그죠? 이건 근데 나중에 볼 거니까 일단 기본 사항만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그럼 103번 남춘길 씨 85070413589111 입사 2018년 7월 15일날. 생산부 대리는 맞죠? 1번 생산해요. 하지만 연장근로 비과세는 아니고. 그리고 우리 세토로까지만 쓰시고 그냥 아무거나 쓰세요. 치시면 아마 전라도 광주인가 어딘가에 세토로 70-1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얘가 뭐 시험 문제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주는 대로 찾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입력하셨으면 부양가족 명세로 가서, 자, 방금 우리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라는 거 봐버렸죠 이미. 그럼 본인 거를 잘 빠뜨려요. 지금처럼 이렇게 보여주면 잘 안 빠뜨리는데, 어떤 문제들은 문제의 본인에 대한 정보를 써둬요. 아래 표 부분은 가족들 적어놓고 문제 지문에 본인 걸 써두면 많이 놓치니까 본인 것도 체크는 좀 잘해야 돼요. 그럼 본인도 당연히 공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1번 여기에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체크하고. 자, 다음 이제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 이혼했네. 이혼했으면 그냥 아예 얘는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게 아니고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아예. 그렇기 때문에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배우자가 없으니까 그럼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봤더니 아들이 있고 자 그리고 11년생이면 9살이죠. 그럼 기본공제 대상 되겠죠. 소득 없으니까. 그러면 한부모 공제가 되겠네. 안 까먹게 한부모 좀 체크해 둘게요. 한부모에 1번 눌러서 여. 우리 한부모 공제의 전제 조건이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고 그래서 방금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본 거예요. 자, 우스갯소리로 20세 이하가 아니에요.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30세 자녀가 있어요. 그럼 걔도 기본공제가 안 되고 나도 한부모 공제를 못 받겠죠. 근데 30세 자녀가 소득이 없고 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 제한이 없어져서 기본공제도 받고 자녀 그리고 장애인 공제도 받고 그리고 나도 기본공제 대상인 이제 자녀가 생겼죠. 그래서 한부모 공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아니고 기본공제 대상 자녀였으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 장애가 생기는 순간 나이 제한 없어지고 기본공제를 적용을 받죠. 그러면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들은 되고 기본공제 대상이고 아버지도 소득이 없고 힘들겠다 그죠? 월급 많이 줘야겠네 이 사람은. 자, 그럼 자기도 있는데 애 혼자 기르고 아버지 모시고. 자, 그럼 입력하면 4번 자 직계비속 남동수 1110143264 341 특이점은 없고 다음 부 1번 소득자의 직계전소 남대한 580614112841로 아버지도 특이점 없고. 자, 이런 거 볼 때마다 이게 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남자성을 따라다녀? 이제는 여자성 따라갈 수 있는 거 아시죠? 근데 뭐 서류 써야 된다고 뭐를 올려놨던데. 그래서 제가 미래에 만약 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난 배우자성을 따를 거라고 애들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넌 김씨성을 가진 여자를 만날 거라거든데. 그럼 알 수가 없죠. 제 성을 따랐는지 걔 성을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김씨였어야지. 근데 이혼하고 데리고 살면 좀 서글프긴 하겠다. 그죠? 자, 다음 이제 4번 찰스. 자, 이런 자체가 외국 사람 느낌 드시죠? 자, 찰스는 우리 국적이 필리핀이고 생산직 사원이고 체류 자격이 E91 제조업이고 종로에 살고 그리고 외국인이고 번호가 뒤에 5번, 6번, 7번, 8번은 외국인 등록번호예요.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나라 사람 주민등록번호고 5, 6, 7, 8은 외국인 등록번호예요. 자, 그럼 본인에 대해서는 이렇게 있으니까 자, 우리 이 사람이 생산직 사원인데 직중연도 급여가 없죠. 그리고 올해 월정액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올해 입사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과세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올해 왔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일단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비과세 적용 어마무시한 건 아니에요. 해봐야 연 240만 원이니까. 자, 그럼 아래에 104번 찰스 이번엔 2번 외국인 등록번호 2번 외국인 등록번호로 89091351327991. 자, 이제 기본사항
쪽에 와서 자, 입사를 2020년 1월 3일 날 했고 외국인이고 자, 외국인 국적은 F2번 눌러서 필리핀. 체류 자격은 F2번 눌러서 제조. 그러면 이 91번 제조업이 보이네요. 그리고 외국인 등록번호죠. 그리고 거주자라고 적혀 있어요. 거주지 국적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받고 있는 거고 뭐 국외 근로소득 없고 그냥 참고로 외국 사람은 단일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똑같은 세율 받냐 단일 세율 받냐. 단일 세율 받는 사람 딱 한 명도 없어요. 그게 더 높거든. 어디선가 그런 거 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받더라고. 자, 그리고 생산직이죠. 여 1번. 그리고 연장근로 비과세 여라고 할게요. 그래서 비과세 넣었을 때 넣은 사람과 안 넣은 사람의 차이, 앞에 김상원 씨하고 이 찰스하고 비교, 나중에 급여자를 입력하면서 비과세 가는 거 비교 한번 해보게. 예, 여라고 넣을게요. 사실 정확하게 모르잖아. 조건 다 맞는지.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올해 210만 원 월 이하 모르잖아. 그죠? 근데 여라고 넣어둘게요. 자, 종로 241-1. 자, 그럼 이제 가족들을 보면 자, 배우자 에띠가 있는데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이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까지는 해준다라고 했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소득 없는 걸로 해준다라고 했죠. 그게 지금 이런 경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본문제 대상이 되죠. 배우자는. 그리고 자녀 띠아르는 6살이고 소득 없으니까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다 되니까 부양가족에서 먼저 3번 배우자 에띠, 2번 외국인 등록번호고 2, 뭐 특이점 없으니까 다음 자녀 4번 디아르. 자, 이거 똑같이 잘 쓰세요. 나중에 이걸 입력을 안 하고 쓰면 자기만 소득세가 나올 거예요. 본인만. 소득세가 나오고 안 나오고가 이제 그 부양가족에 따라서 차이가 났죠. 어제 우리 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다 써주셔야 똑같이 저하고 똑같은 세금 나와요. 근데 나중에 분명히 우리 반에도 있을 거예요. 저하고 똑같이 썼는데 나중에 뒤에 결정세액이 틀려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시험 때는 이렇게 많이 입력 안 하고 한 명,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2명 이렇게 하니까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4명을 기본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자,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우리 이것만 가지고 단독으로 나오는 거는 5점짜리 단독으로 나오는 건 자주 있지 않아요. 연말정산에 섞여서 많이 나오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나오는 거 3명만 입력, 기출문제 3개만 입력해보고 그 다음 바로 급여자료 입력 볼게요. 자, 우리 쉬었다 합시다.